드라마 이런 역 같은 사랑이 지금 아주 핫한 상황인데요. 여주가족의 배경이 친일이라는 문제로 인해 시끄럽습니다. 한편 연좌제가 지금 이 시대에 가당한 얘기냐는 다른 나라 엉뚱한 반론도 있지만, 그렇다고 친일로 이룬 막대한 재산을 후세들이 고스란히 이어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까지 논란이 많은데요. 여기 이 드라마는 그 여주인공만의 것이 아닙니다. 한편 남자 배우 정혜인은 정약용의 직계후손이라는데요. 이 모든 것은 차치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드라마 자체만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런 역 같은 사랑, 여처럼 끈적끈적하게 사랑도 여처럼 더욱 더 달라붙기 때문이라는데요. 로맨스 코미디이지만 느와르가 가미된 조금은 가슴 먹먹한 내용이 함께하는 것 같네요. 드라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검사 고지원이 나쁜 무리들로부터 머리를 다쳐 기억을 잃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군요. 머리를 다친 데다 10손가락 모두 지문이 지워진 상태로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주인공 장태하로 분한 정혜인 배우가 나타나죠. 마지막 처리를 위해서인데요. 장태하가 와서 보니 자신이 학창시절부터 짝사랑해왔던 고은세였고요. 원래 장태하는 고등학교 시절 청소년 권투 선수로 금메달을 따고 국가대표로 태릉선수촌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자기 뇌종양으로 쓰러져 병원 수술비를 마련해야 했죠. 수술비가 없는 그 당시 어쩔 수 없이 나쁜 길로 빠져들었는데요. 하지만 천성이 선량했던 태하는 나쁜 일에 가담하면서도 항상 자신의 양심과의 싸움에 힘들어하며 그 어두운 세계를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벗어나는 마지막 조건으로 검사 한 명을 해결하는 것이었는데요. 고은세와의 인연은 일본에서 열리는 축제에서 혼자 여행 온 고은세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의 만남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 시절 권투 시합에서 마지막 결승전을 치르던 중 고은세의 도움으로 결국 금메달을 획득할 때였습니다. 일본에서의 만남 역시 은세의 도움으로 나쁜 무리들로부터 가까스로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이때 둘은 하룻밤을 함께하게 되는데요. 오토바이 기름은 떨어져 더 이상 운행이 불가한 데다 밤이 늦어 기름을 구할 수가 없었죠. 바닷가에서 함께 앉아 지내고 아침 일출을 보며 은세의 생일을 축하하는 데서 둘은 특별한 인연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때 장태하는 은세에게 과거 고등학교 시절의 첫 만남을 얘기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당시 은세는 법률을 공부하는 로스쿨 학생이었고 자신은 어둠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상태였기 때문이죠. 학창시절 자신을 응원해 주었던 은세에게 떳떳하지 못한 지금의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 번째에는 큰 부상을 입은 은세를 나쁜 무리들 속에서 만난 것입니다. 은세에게 두 번이나 도움을 받은 태하로서는 이번이 은세에게 진 신세를 갚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셈인데요. 학창시절 그때 만난 은세는 태하의 가슴속에 유일한 여자로 자리 잡고 있었죠. 은세로부터의 두 번의 도움이 아니었다 한다고 해도 절대 모른 척 할 수 없는 마음속 여인이었던 것인데요. 은세를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람은 태하의 보스 백상길이었습니다. 사실 백상길은 자신의 권투 스승 홍도역 관장의 과거 제자였었지만 비겁하게 경기를 이기는 것을 들킨 이후로 권투도장에서 쫓겨난 사람이었죠. 이 백상길은 홍 관장에게서 쫓겨나서 그 이후 어둠의 나쁜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그 세계의 보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당시 할머니의 수술비를 해결하게 해주는 대가로 장태하를 자신의 수하로 거둬들인 것인데요. 한편 장태하 입장에서는 은인이라 할 수 있겠네요. 어쩔 수 없이 16년 동안 아무 말 없이 백상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묵묵히 마치 로봇처럼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내는 보스 백상길의 든든한 오른팔 노릇을 한 것이죠. 그런데 태하가 이 어둠의 세계를 벗어나는 마지막 조건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검사가 은세라니 장태하가 많이 당황했는데요. 은세를 처리하는 척하면서 은세를 조직원들 모르게 구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 구진 연마을로 데려가 치료하는데요. 은세가 몸은 회복했지만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렸네요. 이때부터 태하는 은세의 남자친구로 행세하면서 은세를 보호하며 함께 지냅니다. 백상길의 위험으로부터 은세를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본으로 몰래 보내야 하는데요. 그 과정까지 함께하면서 둘이는 티격태격합니다. 네가 내 남자친구라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은세와 못 믿는 은세를 믿게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 태아 사이에 미운정 고운정이 닫은 것이죠. 기억상실 상태에서 태아가 남자친구라는 것을 믿지 못하다가 태아의 보살핌과 진정어린 마음의 표현에서 은세도 점차 태아를 믿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태아가 어둠색의 나쁜 사람이었다는 소리에 다시 마음이 멀어지는데요. 그 멀어진 마음으로 자신의 기억을 찾기 위해서 휴대폰 SNS로 찾은 친구를 찾아갑니다. 태아 몰래 서울로 혼자 가서 만난 친구로부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이었던지를 알게 되는데요. 머리가 혼란한 가운데 길바닥에서 혼자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태아가 다시 나타나죠. 둘은 그렇게 다시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이 과정, 형편없던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된 계기로 잘난 척 가진 척 오졌던 자신의 과거 나쁜 인성으로부터 정말 반성하고 어릴 적 선량하고 배려심 많은 은세로 돌아옵니다. 이제 더 이상 장태아를 의심해서도 안 되고 더 이상 태아를 의심한다면 자신이 나쁜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죠.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은세 본인은 태아와 결혼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지만 정작 장태아는 결혼은커녕 은세 자신을 기억을 잃고 오갈 데 없어 거둔 것이지 기억이 돌아오면 돌려보낼 것이라는 소문을 듣는데요. 동네 사람들의 이 잘못된 말을 듣고는 오해의 불씨를 키우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자신이 장태아의 자격과 인성을 의심했지만 자신의 마음이 결정되고 보니 장태아가 은세 자신에 대해 얼마만큼 마음에 두고 있느냐가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둘의 마음이 또다시 계속 티격태격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요. 한편 백상길과 함께 도시개발 사업권의 이익을 위해 서로를 이용하던 강주시 시장 주민종이 있습니다. 자신이 백상길과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고지원 검사에게 꼬리를 잡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고 검사가 가진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고지원 검사, 지금의 고은세를 찾고 있습니다. 백상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처리한 고지원 검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 몹시나 껄끄러운 일인데요. 백상길이 주민종 시장 옆에 심어둔 언더커버 곽채연이 있습니다. 곽채연은 당시 고은세의 남자친구였는데요. 곽채연은 백상길과 주민종 시장 그리고 고은세 이 세 사람의 삼중 스파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실제 보스인 백상길의 허락 없이 주민종 시장이 지시대로 고지원 검사를 찾다가 백상길에게 당합니다. 곽채연은 백상길에게서 살아남기 위해 고지원 검사가 살아있다는 내용을 알려주는데요. 백상길과 주민종 시장 둘의 치명적인 증거가 원래 고지원 검사가 차고 있던 녹음된 시계뿐만 아니라 노트북과 또 다른 하나가 더 있었다고 그 정보를 찾아 없애야 한다고 합니다. 그 정보를 찾아주겠다고 백상길을 설득하고 겨우 살아나는데요. 백상길은 이제 많이 불안해졌죠. 우선 고 검사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한 것이 장태아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고 검사가 살아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정보로 아직도 자신 백상길을 향해 행동에 옮기지 않는 이유가 다치면서 기억을 상실했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편은 백상길보다 더 다급한 사람도 생겼습니다. 장태아인데요. 자신의 신변이 백상길로부터 어떻게 위험해지든지 간에 은세를 안전하게 일본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다급합니다. 올해 밀항을 준비해왔는데요. 이건 역시 백상길이 눈치를 채고 모든 길을 차단하죠. 백상길이 장태아를 잘 아는 것처럼 장태아 역시 백상길을 잘 압니다. 백상길의 노림수보다 한 수 위인 장태아인데요. 은세를 다른 구명보트를 이용해 무사히 빼내죠. 그렇지만 은세는 장태아가 함께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요. 이때 은세의 태아에 대한 뜨거운 역같은 사랑이 마침내 큰 힘을 발합니다. 눈앞에 벌어진 부둣가의 화재와 함께 폭발 소리에 큰 충격을 받으면서 자신의 기억을 되찾는데요. 순간적으로 모든 기억들이 스크린되면서 기억을 모두 되찾습니다. 이제까지 태아 네가 나를 지켰지만 앞으로는 내가 너를 지킨다고 결심하고 서울로 되돌아갑니다. 태아와 은세의 티격태격 로맨스도 아주 재밌지만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백상길과 홍관장의 관계로 이어진 것인데요. 백상길이 과거 30몇 년 전 홍관장, 당시 홍코치에게 권투를 배울 때에 홍관장이 백상길을 쫓아냈었죠. 너같이 썩어빠진 정신을 가진 놈을 절대 제자로 둘 수 없다고 하며 체육관에서 쫓아냈었죠. 그때 백상길이 많이 절망했을 텐데요. 그 이유는 자신이 패배자라는 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은세를 구하는 과정에서 홍관장이 백상길에게 무릎까지 꿇으며
장태하를 놔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도 장태하처럼 과거 홍관장의 똑같은 제자였었는데 자신은 그때 버려놓고 태하는 살려달라고 지금 무릎을 꿇은 것이죠. 백상길로서는 두 번째 패배입니다. 자신은 장태하로 인해 홍관장에게 두 번이나 버림받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 것이죠. 또 다시 패배자가 된 것인데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인지 자신의 두 번째 패배에 괴로운 마음을 술로 달랩니다. 하지만 곧바로 마음을 바꾸는데요. 또 다시 이렇게 패배할 수는 없다. 꼬인 마음, 꼬인 인성이라 어쩔 수가 없는데요. 홍관장과 장태하 두 사람에게 동시에 일격을 가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입니다. 장태하를 쫓으면서 장태하를 사면초가로 몰아놓고 홍관장의 부인 정화가 기절한 채 타고 있는 차로 장태하의 차를 가로막는데요. 홍관장의 부인인 줄 모르고 당연히 백산길의 일당인 줄로만 알고 가로막은 차를 뚫으려고 차로 들이박은 것이 홍관장의 부인 정화를 다치게 한 것입니다. 홍관장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신이 과거 태하로부터 잊지 못할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사랑하는 부인 정화를 다치게 한 것은 쉽게 풀어지지가 않을 텐데요. 바로 이 점을 노린 백상길의 잔인한 계획입니다. 홍관장, 당신이 무릎 꿇고 나 백상길에게 그렇게나 빌 정도로 사랑하는 제자가 당신 부인을 다치게 해서 앞날을 알 수 없게 만들었다. 그래도 너희 둘이 스승과 제자로서 지금 이 시점에서도 태하를 살려달라고 내 앞에 또다시 무릎 꿇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상길이 태하에게는 내가 나를 배신한 만큼 내가 널 잘 알고 있으니 앞으로 너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두고 보라고 말했었죠. 장태하는 자신이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무엇도 희생하면서도 도우는 성정인데요. 이를 너무나 잘 아는 백상길이 장태하, 네가 스승 홍관장의 부인을 네 손으로 다치게 만들었으니 이제 너의 그 신념과 가치관도 깨졌을 것이고 어쩔 것이냐, 이 뜻인데요. 이것만큼 장태하에게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짓입니다. 홍관장과 장태하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잔인한 묘책이었네요. 하지만 백상길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요. 누구나 맞으면 아픕니다. 홍관장과 장태하 두 사람 모두 마음이 아프지만 두 사람 다 용서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포용이라는 넓은 마음도 갖고 있죠. 백상길에게는 살아오면서 항상 마음에 걸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세상엔 절대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이 있어. 이 말의 뜻을 아직도 백상길은 잘 모르고 있었네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백상길에게는 과거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고 평생을 잊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자신이 권투 시합을 나갈 때마다 비겁하게 권투 글로버 안에 석회덩어리를 넣고 싸워 이긴 것 때문에 홍관장에게 쫓겨났었죠. 그때 홍관장에게 다시 돌아가 용서를 빌라는 자신의 권투 팬이었고 자신의 아이를 가진 여자가 헤어지며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바로 백상길의 아이를 낳은 여자죠. 그 아이가 바로 장태하이고요. 거의 마지막까지 장태하, 백상길 이 두 사람 모두 서로가 부자지간이란 사실을 모릅니다. 장태하가 정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태하의 할머니를 미끼로 위협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데요. 찾아간 태하의 집에서 자신의 아이를 가졌던 태하와 엄마와의 사진을 발견한 후에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인데요. 두 사람은 정말 지독한 악연이 많네요. 이 부분을 위한 밑밥은 작가가 일찍 심어두었는데요. 과거 보스 백상길의 밑에서 오른팔 노릇을 할 당시였죠. 백상길은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당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런 부친이 사망해서 참석차 장례식장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장태하가 그래도 아버지신데 마지막으로 뵙고 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한 번 더 권합니다. 이 부분이 아버지와 아들, 즉 백상길과 장태하와의 관계를 위한 복선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백상길도 무척이나 불우한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주정뱅이 아버지로부터 얻어맞고 계속 돈을 벌어오라는 행패에 시달리면서 살아온 것인데요. 아버지로부터의 돈에 대한 압박과 시달림이 백상길이 권투시합에서 무슨 수를 쓰든 반드시 이겨서 돈을 받아야 아버지에게 갖다 드릴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이 귀착된 것이고요. 그래서 글로버 안에 석회덩어리까지 넣게 된 계기로 보이는군요. 가족으로부터 위안을 받거나 따뜻함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가족이라면 지긋지긋하다는, 아니 어쩌면 끔찍하다는 인식이 먼저 자리 잡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자신의 아이를 가진 여자,
태아의 어머니를 쉽게 버릴 수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고요. 그렇게 불운하게도 가족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아버지로서 아들 장태아에게 자신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양심이었을까요? 그걸 알리면 자신의 아들 태아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제 와서 아버지 같지 않은 아버지가 무슨 낯으로 이걸 밝힐까? 이런 뜻일까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버린 태아의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의 의미를 깨달았으리라 생각됩니다. 태아를 붙잡고 고운세와 경찰을 위협하던 백상길이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는 듯 눈을 붉히며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은 먹먹한 느와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은세는 어린 보육원 시절 정기적으로 나쁜 무리들이 와서 중학생 오빠들에게 완력을 행사하던 것을 겪으며 자랐는데요. 겁에 질린 채로 몰래 지켜보다가 그때부터 몸을 떨며 생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아는 살면서 힘들었던 날들은 항상 비를 맞은 기억이 누적되어 있는데요. 할머니가 쓰러졌던 날, 복싱을 그만두던 날 등 너무 힘든 순간에 비까지 와서 처량한데 그때 자신을 막아줄 그 어떤 천조각 같은 것도 없이 막막했던 것 때문에 비 오는 날을 지독히도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제 은세에게는 그런 트라우마로부터 보호해줄 태아가 생겼고요. 태아에게는 힘들 때 그 비 오던 날 자신을 가려줄 수 있는 은세라는 천조각이 있어 둘은 행복하게 된 것이죠. 이미 태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은세를 보호해왔고요. 은세의 입장에서는 할머니가 두 번째 뇌종양으로 쓰러졌을 때였죠. 자신의 기억을 찾아내기 위한 곽치영과의 중요했던 만남을 포기하면서까지 서울로 가던 발걸음을 되돌아 태아에게로 왔죠. 그리고 그때부터 태아의 비를 막아주는 그 천조각이 되어줬습니다. 사랑, 역같은 사랑, 더욱 끈적끈적 달라붙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랑의 모습을 이 드라마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한 옆마을의 구수한 언니들과 오빠들도 참으로 멋있었습니다. 일부 등장 배우의 좋지 않은 가족사는 일단 제쳐두고 드라마 자체만을 두고 볼 때는 무척 재미있게 본 드라마 중 하나인데요. 지금 문제가 된 배우 이외 이 드라마를 완성하기까지 고생한 다른 많은 사람들의 수고로움은 인정받아야 할 텐데요. 많은 아쉬움이 남는 안타까운 드라마 이런 역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